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 나오실 걸 예상을 하시고 최재성 수석께서 커다란 뉴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충격입니다. 충격이죠. 네. 정치를 중단한다입니까? 완전히 은퇴한다입니까? 최재성 의원님. 중단은 뭐 했었고요. 그 전에 네. 2016년 총선 불출마로. 네. 지금은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한창이시고 정말 많은 연륜과 지금 정치적 자산 갖고 계신 분인데요. 나이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제가 이제 39에 처음 국회의원 돼서 예. 안 떨어지고 사선을 했으니까 네. 정치했던 기간은 뭐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요. 그렇죠. 뭐 그 안에 이제 부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예. 제가 속한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합당 해산 또 분열 갈등 이러면서 네.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예. 그래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노력은 했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으로 네. 사실 이제 촛불 정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시대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소명의식 네. 그 내용들은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그만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최재성 수석께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으셨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그 선언을 하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신가요? 우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뭐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제가 예. 좀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도 국민께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점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제가 이제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사퇴를 하니까 예. 어디 이 지방선거 출마설들이 연이어 네, 보도가 되고 그렇죠. 민주당은 또 내일 또 후보 접수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또 이제 중단시킬 필요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시점은 그동안 제법 오래된 고민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을 이제 택하게 된 거죠. 김영우 의원께서는 사실 지난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했죠. 네, 그때 심경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시겠어요? 예, 저는 뭐 정계 완전한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21대 불출마를 했는데 예. 오늘 최재성 의원님께서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딱 하시는 걸 보고 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정치권의 화두를 던지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이것은 뭐 여야 뭐 보수 진보 진영을 떠나서 예. 그래도 한 시대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큽니다.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김영춘 네. 또 전 의원님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해서 그렇죠. 저도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사실 더 크게 책임져야 될 분들은 또 사실 또 출마도 하고 정치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정치권에서 보면. 네네.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 오늘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그나저나 국회에서 축구를 제일 잘 차시는 분인데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예. 국회 축구에 이제 앞으로 그 수준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 의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일 의원 축구 대회 때마다 활약을 하셨었잖아요.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한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좋아했을 의원들이었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이회택 전 감독님이나 예. 이제 축구 때문에 이렇게 좀 알게 된 분이죠. 네. 왜 최재성 의원은 그렇게 축기 살기로 축구를 하냐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제가 그냥 취미로 축구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자주 하고 아하. 너무 많이 하고 네. 너무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적당히 또 답변 드릴 게 없어서 국가대표 뽑힐 때까지 하랍니다. 예. 김영우 의원님 조금 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출마까지 하신다라는 말씀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바로 떠오르는 게 송영길 전 대표거든요. 맞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네. 적절치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예. 사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그 86세대 용태론을 직접 거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특히나 서울시에서 정치를 하시는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반대하는 그 입장문까지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부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좀 심상치는 않다. 이번 그 대선 결과 여파가 네. 민주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어떤 그 힘겨루기 내부 내용이 있고요. 예. 또 0.73%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있어서 이제는 여권이 됐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진통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윤핵관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언론하고 사실 민주당에서 만든 프레임이긴 해요.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내가 우리 편이 어떤 취지와 의도를 갖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해의 여지는 없는 예. 오해의 여지를 미리 없애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윤심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지방선거 경선을 하게 생겼단 말이죠. 예. 저는 굉장히 이게 여당도 문제 지금 야당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하나만 바로잡자면 윤핵관은 이준석 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요.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차출설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스스로 원한다면 그것은 차출이 아니라 자출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이셨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식으로 경선 후보 등록을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이제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네. 제 입장하고 또 일부 언론이나 한간에서는 예. 송 대표의 이제 환경들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해석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네. 송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의지에 대한 뭐 평가는 예. 제 거취하고는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야말로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를 지냈고 또 인천시장 했고 그리고 뭐 세대 대표성도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는 뭐 정치하다가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자신의 거취나 예. 특히 어떤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바꾸는 거는 송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고 네.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러고 네. 다시 절치부심하고 용기를 내겠다고 해놓고 그거를 번복하는데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천장을 주고 출마를 시키면 네. 그거는 정말 패배한 정당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정치의 어떤 뭐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송 대표, 민주당 또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분석들, 해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분열적 상황 내지는 네. 국민들께 죄송한 상황
그다음에 늘 신뢰가 문제였던 정치권에 네. 패배한 민주당이 또 신뢰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당대표 지낸 분이 왜 감행을 하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다른 판단을 내리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독배가 아니잖아요. 양론이 있으면 독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독배라고 어떻게 보면 언어를 조탁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배라는 의미는 본인이 원치 않고 자기에게 이익될 것도 없지만 당이나 뭐 전체를 위해서 요구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거죠.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니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뭐 국민의힘도 뭐 윤심이냐 아니냐 이런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고 분열 양상도 보이고 이것도 정리돼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86그룹 역사적 공헌도 많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어떤 진보 세력의 핵심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만큼 또 과거에 대한 책임도 지면서 뭔가 젊은 층들로부터 용태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책임이 덜한데도 그만두고 어떤 분들은 책임이 더 큰데도 더 오히려 출마 같은 걸 하시고 이런 양상이 다른 당이지만 보기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제 86세대예요. 같은 세대죠. 예, 같은 예. 세대고 그때 거의 다 학생 운동을 했고 또 그때 어떤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은 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회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네. 다양해졌고 예. 물론 우리 86세대들이 지금도 정치를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다음에 다 특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우리만 옳고 우리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아집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위로는 이제 선배들이 계시고 네. 또 지금 시대에 이제 30대, 40대, 20대 굉장히 또 훌륭한 그 후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치인 양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도 그 정치권에 쭉 있으면서 정당에 있으면서 보면 그 후배들 잘 키우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는 그런 후배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판을 자꾸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할 때가 되긴 됐어요. 시대가 정말 저희 그 학생 때 80년대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거든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용호 의원께서 잠깐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윤핵관, 윤심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다가올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했고 일각에서는 아예 그냥 추대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김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추대라는 것은 그 가능하지도 않고 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봐요. 예. 이제는 그 시대가 변했고 그래서 출마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정견을 발표하고 네. 정정당당하게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예. 이 당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은 모를까. 네. 저희는 어떤 그 종교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호회 집단도 아니고 예. 좋게 가자라는 거는 이제는 그 허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권성동 의원, 조혜진 의원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인가 제가 알기에 이제 경선을 하는데 네. 그 좋은 경선을 해주길 바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지금 그 김용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윤심, 윤핵관, 어차피 뭐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선출이 되셨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함께 일할 사람으로 정비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해도 가긴 하지만 지금 김은혜 그 당선인 대변인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갑자기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권성동 의원,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차타공인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계신데 원내대표의 강력한 그 후보로 나서고 계시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원내대표 출마를 하려고 하시다가 뭔가 그 여러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듣고
충남지사로 선회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 흐름입니다. 네. 공교롭게 왜 당선인 측근들이 전부 지방선거 네. 또 원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장악을 하려고 하느냐. 이 점을 보면 우선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조사상으로 보나 유승민 전 대표가 상당히 이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뛰어든 이유는 네. 유승민을 꺾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꺾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경선 룰 같은 게 남아 있고요. 네. 또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성 후보가 없으니까 예. 여성 전략 공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대의원의 비중을 높인다든가 네. 해서 조직력이 뒷받침이 돼서 유승윤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네. 이런 걸로 김은혜 의원이 하여튼 출마를 했다면 네. 상식적으로는 출마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수위 대변인을 했었고 예. 대변인을 그만두면서까지 가야 되는. 인수위가 아직 활동 종료도 안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이나 김태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원내대표 출마를 이제 했는데 예. 추대론이 지금 시대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위기 때 한 번씩 거론됐던 거예요. 그런데 네. 당선됐고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벌써 이것이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은 그리고 모종의 흐름들이 이런 현상들을 지금 나타낸 거다.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려스럽다는 얘기고요.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 추대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는 혹시나 뭐 룰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 압력들 등을 통해서 뒤에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는 불공정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런 시비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만약에 당 지도부가 네. 출마 의사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사람한테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 지도부가. 예. 개인적으로 뭐 정치 다른 동료나 선배들이 출마 한번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네. 근데 이제 지도부가 이게 뭐 전략 공천도 아닌데 네. 예를 들면 경선으로 지금 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이제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현재로선 돼 있는데 이런 경선의 룰을 정해놓고 당 지도부가 특정인을 출마하라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다른 그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악몽이죠. 어떻게 네. 보면요. 네. 그래서 선거에 끼치는 또 영향도 있겠고 그래서 예. 그런 그 오해의 여지는 저는 없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인은 누구나 어떤 그 선출직이든 출마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는. 네, 그것은 제가 하지만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 상황에서 네. 당 지도부가 또는 그 윤심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작용했다는 의혹을 주는 거는 네. 저희 선거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라면 흥행은 됩니다. 흥행은 아하. 제가 볼 때 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도 우리가 5% 정도 차이로 졌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도 도지사는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절체절명의 그 숙제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흥행은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권자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는 사실 유승민 후보가 되는 네. 그런 것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인지도면 또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김은혜 의원을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네. 조금 매끄럽지가 못하죠. 출마 과정 자체가.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경기도지사가 되면 차기 대선 후보로 또 그렇죠. 진입을 사실상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대선 후보로 다시 사실상 재기를 하게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인데 당내 상황이 다른 정치인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일단은 이제 의원들이나 네. 조직이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 정치인이 유승민 의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당을 배신했다거나 네. 뭐 하여튼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들어왔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조직적인 어떤 응원을 받지 못하는 네. 그런 정치인입니다. 여론조사는 높습니다만 그래서 네. 이게 차기 구도와도 벌써 연관이 있고 당내 역학관계에도 역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승민을 잡기 위한 내부 자객 네. 이런 게 아니면은 김은혜 의원 출마를 정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냥 큰 틀에서 한번 김영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앞서 제가 살짝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 경력이 짧은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당에 뭔가 우군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선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재명이 민주당 그 얼마나 뭐 오만하고 독선적인 표현이야. 나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의 국민의힘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걱정을 하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아마 이제 국정을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등용해서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될 겁니다. 네. 예,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김은혜 예. 의원은 그 분당갑 그러니까 경기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자격은 충분히 있죠. 예. 근데 이제 인수위 대변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 날 이제 지사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자진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비춰지느냐 당선인의 이제 대변인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주는 그 영향력 이미지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당선인이 그 새 정부를 꾸리면 혹시라도 이거는 정말 가정입니다. 네. 유승민 경기도지사가 탄생했을 경우에 과연 대통령과 경기도지사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도 박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예. 진박이냐, 뭐 친박이냐, 간별사도 뭐. 있었고 예. 그런데 특히 여권은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조심은 해야 되거든요. 경계해야 되죠. 예,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국정을 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윤심 이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것이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건 굉장히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근데 기왕에 이렇게 예. 됐으면 예. 김은혜 의원도 유승민 또 전 의원도 경기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말 구체적인 경기도민에게 말이죠. 네. 그런 비전을 빨리빨리 제시 안 하면 예. 윤심이네 아니네 이런 거 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 스스로 갇히면은 그렇죠. 저는 굉장히 선거 어려워진다 생각합니다. 네. 최재성 수석님, 뭐 경기도 얘기도 뭐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잠깐 그 충청남도로 한번 돌아가서 김태흠 의원의 충청남도지사 어떤 출마에 대해서도 충남 내에서 많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국민의힘 일이니까 예. 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다른 예비 후보들이 많이 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뭐 출마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의 뜻을 두다가 일종의 이제 교통정리 차원이라면 예. 거기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핵심 관계자, 윤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스며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도 있습니다만 당선인이 직접 권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고요. 참고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당의 장악력이 없는 정치 신인이었던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급증을 갖고 당을 핵심 관계자로 선거도 이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으로 채워야된다는 생각 자체가 네. 결국은 그게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를 협착시키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가 사실은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네, 장관들도 최수영님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서 예,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명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